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영국이잖아요. 세계에서 백신 접종도 가장 먼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접종률도 높은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전 국민의 63%가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했는데요. 영국에서 지난 23일 신규 확진자가 16,000여 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초 이후에 넉 달 만에 최대치입니다.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에다 최근에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타나면서 확산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ad or been offered 2 jabs, so one of the most vaccinated countries in the world. But look at the numbers of Delta, the Delta variant. It is sadly going up still. It's going up by about 30% a week in cases. Hospitalizations up by roughly the same amount. And so sadly, ICU, admissions into intensive care.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영국보다 접종률이 낮은 나라들은 더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접종률이 53% 정도이거든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한 달 정도면은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는 접종률이 평균 38% 정도인데요. 오는 8월 말에는 신규 감염 10건 가운데 9건꼴로 델타 변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델타 변이가 확산할수록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도 급증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접종률 세계 1위를 기록한 방역 모범 국가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63%에 달하는데요. 한때 1일 신규 확진자가 10명 미만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을 넘는 등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증의 원인은 델타 변이 이 확산에 더해서 또 방역 조치를 풀었던 것도 한몫하지 않았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은 나라잖아요. 방역 조치를 좀 이르게 완화한 것이 지금의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었고요. 또 지난 4월에는 실외 그리고 지난 15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백신을 맞지 않은 16살 미만이 다니는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거든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방역 조치가 풀어지면서 집단 감염을 불러왔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풀었던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중입니다.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화를 했고요. 또 이스라엘에 입국하려면 누구도 예외 없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אנחנו קיבלנו החלטה ראשונית להתייחס לזה כאל התפרצות חדשה, והמטרה שלנו לקטוע אותה, לקחת דלי מים ולשפוך על האש כשהאש עוד קטנה, לקטוע אותה מוקדם, לקטוע אותה חזק. בואו נחזור, נחבוש מסכות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אני מנחה את שרי הממשלה, את מנהיגי הציבור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לחבוש מסכה. 자, 조금 사정이 다른 곳도 있는데요. 그 몽골같이 중국산 백신을 맞은 나라들은 예방 효과가 문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몽골과 바레인, 또 세이셸과 칠레의 경우 접종률이 50%에서 68%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나라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모두 중국산 백신, 그러니까 시노팜과 시노백을 접종하는 국가라는 게 공통점인데요. 홍콩 연구진은 시노백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2차가 아닌 3차 접종까지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자가격리나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국내에서도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려가 적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백신 접종률이 우리보다 높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국내 방역조치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방역조치 수준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 거리 두기까지 완화가 된다면은 추가 확산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추가적인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들,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에 더 추가적인 변이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접종 일부 하고 나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안 지켜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영국의 사례 그리고 델타 플러스라고 부르는 이러한 변이의 출현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접종이나 방역을 잘 하더라도 해외에서 변이가 출현한다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직계 가족을 방문할 때 등 몇몇 경우에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면제 국가에서 변이 확산이 심한 17개 나라를 제외를 했는데요. 영국과 인도는 제외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해외 입국 관련된 규정을 바꾸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최근엔 델타 변이에 이어서 델타 플러스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